마지막으로 현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혼을 해서 좋을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재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재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사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결혼을 해봤기에 결혼의 장점도 알고 있죠. 또 중년이 되면 찾아오는 외롭고 공허한 기분도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재혼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으라던가 나이 먹고 무슨 결혼이냐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재혼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일이므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재혼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재혼을 성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혼 전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헤어졌던 원인이 경제력이었다고 해서 경제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에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그 자체를 보며 그 사람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문제로 헤어졌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만 본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재혼이기에 특정 부분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단점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혼의 환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랬듯이 재혼을 할 때도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재혼도 가족과 가족의 연결이므로 내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죠. 신혼 때와 똑같이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혼에는 젊은 패기가 있었기에 부딪혀 나간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더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긴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불같은 감정이 지나가고 난 후의 약속과 신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눈이 멀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식을 올리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속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려 무언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거나 측은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사업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사회로 나간다면 비슷한 또래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면 각종 일자리 사업에 참가할 수도 있으며 기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좋은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이 재혼 성공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혼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던데 잘 헤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는 돌아서서
둘 다 독인객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헤어진 경우와 둘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또 똑같이 헤어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될 사람은 첫 번째,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은 차분한 사람.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젊을 때처럼 말로만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보다는 뚝배기처럼 꾸준히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해력은 커질 수 있지만 인내심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성격, 예민한 성격, 감정의 동요가 큰 성격 등은 별로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한결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재혼을 하면서 파트너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게 가사 해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관계를 이어갈 때 이런 모습들이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모습, 그리고 경제력에 이끌려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쪼잔한 모습을 보인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면 결혼하기 전에는 도시락을 챙겨주거나 영양제를 선물하며 살뜰하게 챙기던 여성이 결혼 후에는 집안일이나 내조를 나몰라라 한다면 남자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재혼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결혼한다는 것이 합의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유리한 것만 따지지 않는 사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조금은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재혼 과정에서는 자녀라는 변수가 있죠. 내 아이와 상대방의 아이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아이도 정성으로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서는 장점만 찾고 나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재혼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상관없다는 베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혼을 해서 좋을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재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자녀가 없이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혼 시절에 인고 부부였을수록 재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초혼을 했던 시기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제공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살아가는 인고 부부의 삶을 이미 경험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지 않죠. 찾아보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태도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르칠 수도 배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혼을 했던 사람들이 초혼과 마찬가지의 사유가 반복되면서
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은 또 성격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헤어진 사람은 경제력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길 어려워 한다던가 현실성 없는 사업을 벌린다거나 해서 말입니다. 사별은 사고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대상자의 자녀가 없거나 다 성장한 경우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에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 친자식과 의붓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재혼의 고민을 덜어주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다 성장한 경우에도 훨씬 좋습니다.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경우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을 독려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외로운 부모님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재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며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재혼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무엇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혼자서 생활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신체를 관리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자세,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시면 됩니다. 만약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면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유명인들도 이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명언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인간관계와 사람 간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봤던 유명인들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아마도 그 문장은 구독자님을 위해 준비된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꼭 배우자와의 관계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을 사랑해도 되는 것이지요. 차분히 음미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순하다. 진심으로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형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멸망할 것이다. 긍정적인 사랑의 행동은 다른 이의 행복에 기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복에도 기여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꽃피우며 이해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토대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 다른 이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의 반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무한한 인내와 친절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지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준 느낌은 결코 잊지 않는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에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진정한 우정은 건강과 같다. 그 가치는 잃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 타인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돕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우정과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보상이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곳에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누군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때 발생한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된 행복의 원천이다.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을 주는 것에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친절은 언제나 사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서로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 사랑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이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재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사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결혼을 해봤기에 결혼의 장점도 알고 있죠. 또 중년이 되면 찾아오는 외롭고 공허한 기분도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재혼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으라던가 나이 먹고 무슨 결혼이냐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재혼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일이므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재혼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재혼을 성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혼 전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헤어졌던 원인이 경제력이었다고 해서 경제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에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그 자체를 보며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문제로 헤어졌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만 본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재혼이기에 특정 부분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단점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혼의 환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랬듯이 재혼을 할 때도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재혼도 가족과 가족의 연결이므로 내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죠. 신혼 때와 똑같이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혼에는 젊은 패기가 있었기에 부딪혀 나간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더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긴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불같은 감정이 지나가고 난 후의 약속과 신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눈이 멀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식을 올리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속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려 무언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거나 측은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사업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사회로 나간다면 비슷한 또래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면 각종 일자리 사업에 참가할 수도 있으며 기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좋은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이 재혼 성공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혼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던데 잘 헤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는 돌아서서 둘 다 독인객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헤어진 경우와 둘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또 똑같이 헤어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될 사람은 첫 번째,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은 차분한 사람.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젊을 때처럼 말로만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보다는 뚝배기처럼 꾸준히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해력은 커질 수 있지만 인내심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성격, 예민한 성격, 감정의 동요가 큰 성격 등은 별로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한결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재혼을 하면서 파트너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게 가사 해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관계를 이어갈 때 이런 모습들이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모습, 그리고 경제력에 이끌려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쪼잔한 모습을 보인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면 결혼하기 전에는 도시락을 챙겨주거나 영양제를 선물하며 살뜰하게 챙기던 여성이 결혼 후에는 집안일이나 내조를 나몰라라 한다면 남자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재혼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결혼한다는 것이 합의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유리한 것만 따지지 않는 사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조금은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재혼 과정에서는 자녀라는 변수가 있죠. 내 아이와 상대방의 아이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아이도 정성으로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서는 장점만 찾고 나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재혼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상관없다는 베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혼을 해서 좋을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재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자녀가 없이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혼 시절에 인꼬 부부였을수록 재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초혼을 했던 시기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제공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살아가는 인꼬 부부의 삶을 이미 경험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지 않죠. 찾아보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태도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르칠 수도 배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혼을 했던 사람들이 초혼과 마찬가지의 사유가 반복되면서 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은 또 성격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헤어진 사람은 경제력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길 어려워 한다던가 현실성 없는 사업을 벌린다거나 해서 말입니다. 사별은 사고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대상자의 자녀가 없거나 다 성장한 경우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에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 친자식과 의붓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재혼의 고민을 덜어주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다 성장한 경우에도 훨씬 좋습니다.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경우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을 독려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외로운 부모님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재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며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재혼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무엇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혼자서 생활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신체를 관리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자세,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시면 됩니다. 만약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면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유명인들도 이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명언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인간관계와 사람 간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봤던 유명인들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아마도 그 문장은 구독자님을 위해 준비된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꼭 배우자와의 관계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을 사랑해도 되는 것이지요. 차분히 음미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순하다. 진심으로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형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멸망할 것이다. 긍정적인 사랑의 행동은 다른 이의 행복에 기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복에도 기여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꽃피우며 이해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토대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 다른 이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의 반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무한한 인내와 친절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지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준 느낌은 결코 잊지 않는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에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진정한 우정은 건강과 같다. 그 가치는 잃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 타인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돕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우정과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보상이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곳에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누군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때 발생한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된 행복의 원천이다.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을 주는 것에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친절은 언제나 사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서로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 사랑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이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된다.